세계 억만장자 70%는 자수성 가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의 창업주는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으며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도 그렇습니다. 하워드는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든 인물로 매년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400대 부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은 스타벅스 주식입니다. 하워드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스타벅스 위기의 순간 CEO로 돌아와 마법처럼 정상으로 돌려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2008년이 그랬고 2022년이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위기인 시기 그가 CEO로 복귀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스타벅스 주가가 올라갈 정도이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매수한 미국 주식이 스타벅스입니다. 지금도 초보이지만 그때는 생초보여서 CEO가 하워드 슐츠라는 점 하나만 보고 매수했었죠. 그라운드업은 바닥을 딛고 일어서라는 뜻으로 슐츠의 기업가의 모습을 넘어서 사회사업가의 모습을 다룬 책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 우울증이 있던 어머니, 도박장으로 사용되던 집, 아이가 자라기에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공터에서 미식축구를 하고 공원 벤치에서 체스를 두는 시간이 유일하게 숨통을 틔우는 시간이었죠. 미식축구를 재능으로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고 노던 미시간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제록스에 입사합니다. 영업사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스웨덴 가정용품 기업 헤마플라스트로 이직합니다. 주력 상품은 커피 머신이었는데 한 고객사의 주문량이 급증한 것을 보고 시애틀로 가서 방문하죠. 원두를 로스팅해서 가정에 납품하는 회사인 스타벅스입니다. 직접 로스팅한 커피의 향과 맛을 느끼며 내가 먹던 건 진짜 커피가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3명의 창업주 열정에 매료되어 스타벅스라는 작은 회사로 이직을 단행합니다. 입사 1년 후 이탈리아 밀라노 에스프레소 매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죠. 바리스타가 커피를 갈아 손님에게 제공하고 서로 인생 얘기를 주고받는 노천 카페의 정서적 교감을 보게 된 것이죠. 당시 미국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나 일도 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카페 문화를 만들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 후 커피 전문점 엘 지오날레를 창업합니다. 승승장구하죠. 이후 스타벅스가 매물로 나오자 이를 인수해 합병하고 상호를 스타벅스로 통일하고 지금의 스타벅스로 성장시키죠. 스타벅스 인수 당시 자금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도와준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입니다. 빌 게이츠가 재단을 만들어 사회사업을 하도록 이끈 인물이기도 하죠. 매장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제공하고 카페 문화를 만든 것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를 시작으로 해외 곳곳으로 진출합니다. 스타벅스는 1992년에 나스닥에 상장했고 당시 기업 가치는 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슐츠의 지분은 10%였죠. 지금의 기업 가치는 그때보다 400배가 넘네요. 한국에는 99년 1회점이 1호점입니다.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문을 연 나라의 1호점은 문전성시 대박이 나더군요. 우리나라도 대박이 났습니다. 스타벅스의 성공 요인은 4가지입니다. 첫째, 스타벅스의 본질은 커피 맛. 스타벅스는 매장 확대의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슐츠가 감동했던 커피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매출과 이익에만 집중한 결과 커피 맛이 전문점이 아닌 곳보다 맛이 없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2007년 CEO로 복귀하여 원칙을 세웁니다. 커피 맛에 집중합니다. 새로운 머신을 들여오고 매장에서 로스팅하며 이에 방해되는 메뉴는 없앱니다. 매장 수도 줄이고 바리스타의 커피 교육에 정성을 쏟습니다. 스타벅스의 본래 모습을 잃으면 성장도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라는 경영 철학. 존중과 인정을 받는 직원이 일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고객에게 제대로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최고임금을 유지하며 풀타임 직원뿐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건강보험 및 스톡옵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이익을 내지 못하던 시절인데도 과감하게 진행한 이유는 직원도 회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직원을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토론 문화를 조성해서 공개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고 직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스타벅스의 성공 요인은 커피와 고객 경험에 있었다. 즉,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사교적인 공간에서 고객에게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게 전력을 기울여 일하고 커피에 대해 배우려는 열정을 품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직원이 필요했다. 우리가 직원에게 투자하고 성과에 따른 지분을 주자. 직원들은 스타벅스의 사명에 깊이 헌신하는 협력자가 되었다. 셋째, 고객과의 정서적 교감. 스타벅스의 시작은 커피 장사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장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음료를 사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앱을 출시해 리워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고객의 말에 귀 기울여 스틱을 바꾸고 매장 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넷째, 사회적 책임. 인종차별, 청소년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일자리 만들기에 힘씁니다. 미국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재향군인 및 가족 1만 명 채용을 시작으로 2만 5천 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채용에도 신경 쓰며 스타벅스 파트너들 대학 졸업을 위한 대학성 취계획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0년 이전까지의 스타벅스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스타벅스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장 중심인 스타벅스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의 무리한 투자도 한몫했고요. 21년부터 매출은 예측을 하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중단했습니다. 주가는 제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인 $80도 깨고 내려갔어요. 인플레로 인해 원두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이슈도 있고요. 30년 무노조 경영을 깨고 스타벅스 노조가 생겼습니다. 하워드 CEO 복귀로 어느 정도 정상화는 시켜놓았지만 아직 안심은 이른 단계입니다. 저는 작년 2분기 $80 선에서 추가 매수로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연 2% 정도이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면 스타벅스의 성장은 아직 매장이 열리지 않은 곳을 얼마나 개척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근 슐츠는 중국에도 다녀왔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슐츠는 자수성가형 리더라서 본인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을 실천합니다. 만약 목적지에 혼자 도착한다면 허울만 있는 성공이다. 최고의 보상은 목적지에 승리자들과 함께 도착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 지분은 없고 신세계가 67.5%로 최대 주주이고 나머지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주주입니다. 5% 로열티만 미국 본사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로열티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본사는 짭짤하겠죠. 스타벅스 신도들이 한국에 상당하니까요.